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건축주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계 후에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라면 시공이죠. 설계비를 일정 금액 지불을 하고 시공비를 일정 금액 지불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계약서상에서 이렇게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한 금액 외에는 별다른 금액이 들지 않아야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나 시공하는 쪽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비용은 원래 통상적으로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게 맞고요. 따로 별도로 지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 저희 설계사님은 시공계약서에 정확히 녹였고요. 그 시공계약서 안에 시공 전에 좀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을 해야 함이라는 조항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요. 문제없이 지불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액수가 크든 작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내용과 조금은 다르게 또는 기습적으로 무언가가 갑자기 금액이 추가된다면 조금 금액을 지불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오늘 함께 짚어볼 단계, 지난번 시리즈에서 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을 때는 모르지만 짓고 나니 상당히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설계와 시공의 그 중간 지점쯤에 해결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겁니다. 건축 준비 단계겠죠. 건축 준비 단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저같이 일반적인 건축주가 생각을 할 때 설계비, 시공비, 그 다음 감리비 외에 아무런 금액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계가 끝난다고 바로 시공행위가 시작되진 않습니다. 내 땅에 이 삽을 꽂기 전에 몇 가지 업무가 좀 선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각각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지을 때 큰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든든한 파트너 은행과 함께 한 방에 준비가 가능하지만, 이런 이렇게 잽성 카운터펀치가 아니고 잽에 이런 금액 요구가 들어오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각설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시공 전에 첫 번째 지반 조사, 그 다음 두 번째 경계 측량, 세 번째는 전기 수도 관련 인입을 진행을 했어요. 이 지반 검사의 경우 저 토지 기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즉 두 개의 구멍을 내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반 공사의 목적은 이 땅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집인지, 집을 짓고 나서 문제가 없겠는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죠. 한 공에 한 250에서 300만원 선, 즉 앞뒤 두 개를 팠으니까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한 400만원대 중반으로 합의하고 지질검사, 지방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검사할 때 이렇게 물을 좀 뿌려야 돼요. 근처 인근 기관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매우 외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 이럴 때는 별도의 물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방검사의 경우 설계와 비슷한 타이밍에 진행되는 게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열심히 설계하고 지방검사를 하니 이거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저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택지로 마련해 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착공 전에 지질검사를 진행한 거죠. 그 다음은 경계 측량입니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이, 내가 지은 집이 대지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정말 큰일입니다. 나중에 짐을 허물어야죠.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허물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했는데 시공사 사장님께서 측량을 신청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부분만 제가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셀프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이 영상 참고해 보시죠. 네, 접속하셔서 셀프로 신청하셔도 그다지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약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후에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인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인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전기를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끌어오는 거예요. 영차에서 끌어온다고 해서 저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건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또는 업체별로 일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인입과 관련해서는 좀 산골에 만약에 농막을 짓는다, 이럴 때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끌어가야 한다면 저의 케이스보다는 비용 소모가 많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 전에 체크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는 시공 계약서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저 케이스와는 다르게 매우 갑자기 사장님 이번 주 수요일까지 500만원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검사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은행을 가야 되고요. 뭔가 좀 앞뒤 처리가 필요하겠죠. 기습적으로 왔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시공 전, 즉
설계와 시공 전에 좀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 이제부터는 시공 시작이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초, 그 다음 골조, 그 다음 외장, 내장, 마무리,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현재 저는 내장 목공 진행 중입니다.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제 땅은 약 80평이 전체 면적인데 60%의 건폐율을 가집니다. 약 40평대 중반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닥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땅을 정돈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 면적만큼 그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요. 땅을 좀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준틀 작업도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규준틀이란 건 지어질 집의 위치를 결정하는 만큼 설계사항의 배치도와 비교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초 작업이 완료되면 거푸집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 수도, 전기, 기초 배관 작업과 함께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하죠. 이후 건조가 끝나면 기초 공사가 완료됩니다.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두툼한 기단이 완성되는 거예요. 양생 기간을 거쳐서 1층부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흔히 이런 말 있죠. 철근을 많이 박아야 튼튼하다. 철근 개수 잘 세봐야 한다. 사실 바닥의 두께나 철근의 미리수, 개수 등은 현장에서 검측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부터도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사실 물어보니 무조건 많이 철근을 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적절한 강도와 개수에 맞게 철근을 심는 게 중요하다. 무턱대고 많이 넣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까울 수 있고요. 오히려 건축주와 시공자 또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사이를 좀 더 갈등 관계 쪽으로 이걸 가져가는 주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철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저는 한 가지를 믿어요. 바로 설계도서죠.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시공사는 견적을 내요. 당연히 탄탄한 구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따른 철근의 개수, 콘크리트의 양을 맞추죠. 그 데이터는 제가 생각하는 억지의 주장보다 좀 더 정확성이 높을 거예요. 그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사의 역할이죠. 즉 확인이라면 확인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설계도서일 거예요. 이 기준에 비해서 부족한지, 이 기준에 비해서 넘치는지 살펴볼 뿐이죠. 기준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 설계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 영상 때마다 강조하는 저의 주장은 능력 있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사와의 만남은 좋은 건축의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고요. 이 집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제가 감당합니다. 모든 공정이 그러하겠지만 성공적인 건축의 비결은 좋은 설계사와의 만남, 설계사와의 의견 청취, 그 다음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의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공 전에 해야 될 문제와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용을 시공계약서에 녹인 후에 전체 견적을 받으면 금액적으로 차이는 없겠지만 깔끔하겠죠. 그러나 나는 시공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안에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어봤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혹시 이 공정 외에 추가적으로 좀 발생되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뽑는다든지 좀 체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잠재워 가는 게 건축주가 좀 성공에 가까운 이 건축의 과정을 밟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하자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불편함을 깨내야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